혹시 일본 여행 가서 충격받은 거 있어? 난 있어. 거리 걷다가 진짜 많이 보이는 자판기. 캔커피 자판기 옆에 라면 자판기. 그 옆에 아이스크림 자판기. 심지어 넥타이 자판기까지 있더라고. 근데 진짜 놀란 건 그게 아니야. 새벽 1시에 배고파서 편의점 찾는데 없어. 주택가에 편의점이 없는 거야. 대신 자판기만 줄줄이 서 있고. 처음엔 일본 사람들 참 신기하네 했는데 아니야. 이거 단순히 자판기 좋아해서 많은 게 아니라 편의점 하나 운영하는 것보다 자판기 10개 놓는 게 훨씬 더 돈이 남는 거더라고. 난 구씨라고 해. 오늘은 일본 자판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야. 만약 네가 왜 한국에서 편의점이 계속 망하는지, 왜 무인 가게가 자꾸 늘어나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 일자리는 괜찮을지 궁금했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자, 일단 숫자부터 보자. 일본에는 자판기가 약 500만 대가 있어. 일본 인구가 1억 2,500만 명이니까 계산하면 25명당 자판기 하나꼴이지. 한국은 자판기가 약 20만 대야. 인구 5,200만 명이니까 260명당 자판기 하나. 자, 봐봐. 일본이 한국보다 인구 대비로 자판기가 10배 많은 거야.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어디에 있냐야. 한국 자판기는 대부분 지하철역, 학교, 회사 건물 안에 있지. 길거리에서 자판기 보는 게 흔해? 아니잖아. 일본은 주택가 골목마다 자판기가 있어. 시골 마을 가도 자판기가 있고, 심지어 산 중턱 등산로에도 자판기가 있더라고. 이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해. 일본이 선진국이라서 자판기가 많나 봐. 일본 사람들이 자판기 문화를 좋아하나 봐. 일본 자판기 기술이 좋아서 그런가 봐. 전부 틀렸어. 사실 말이야, 자판기가 많다는 건 그 나라가 기술적으로 앞서서가 아니야. 오히려 반대야. 자판기가 거리에 가득하다는 건 사람을 고용하는 게 기계 놓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 뜻이거든. 그리고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한국도 지금 정확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자, 내가 직접 계산해봤어. 도쿄에서 작은 편의점 하나 운영한다고 가정해보자. 일단 직원부터 봐야 해. 도쿄 편의점 알바 시급이 약 1100엔이야. 우리 돈으로 10,000원 정도지? 한국 최저시급이랑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문제는 시급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일본에서 직원 고용하면 사회보험료가 붙어. 건강보험, 연금, 고용보험 다 합치면 급여의 약 30%가 추가로 나가. 시급 10,000원이면 실제로는 13,000원이 드는 거지. 거기다 일본 노동법이 엄청 까다로워. 야간수당, 주말수당 다 별도야.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시급이 1.5배가 돼. 그럼 시급이 15,000원으로 뛰는 거야. 실제로는 보험료 포함해서 19,500원. 편의점은 24시간 열어야 하니까 3교대로 돌아가지. 한 명당 8시간씩. 낮 8시간은 13,000원, 저녁 8시간은 15,000원, 밤 8시간은 19,500원. 하루 인건비를 계산해봐. 104,000원에 120,000원에 156,000원. 합치면 하루에 37만 원이야. 한 달이면 1,110만 원. 1년이면 1억 3,320만 원. 자, 이게 인건비만이야. 여기에 임대료가 일어가. 도쿄 주택가 작은 상가 15평 월세가 약 400만 원이야. 1년이면 4,800만 원. 전기세, 수도세, 냉장고 전기세 합쳐서 한 달에 100만 원. 1년이면 1,200만 원. 물건 원가는 편의점 마진율이 보통 30%니까 1억 8천만 원어치 팔려면 원가가 1억 2,600만 원 나가. 매출이 1억 8천만 원이면 사장이 손에 쥐는 돈이 없어. 적자야, 적자. 2억 5천만 원은 팔아야 순이익이 1,000만 원 정도 남아. 한 달에 83만 원. 이게 현실이야. 이제 자판기를 볼까? 자판기 한 대 사는데 초기 비용이 약 800만 원이야. 중고로 사면 500만 원. 설치비? 거의 안 들어. 그냥 전기 콘센트만 꽂으면 돼. 전기세가 한 달에 얼마나 나올까? 자판기 종류마다 다르지만 음료 자판기 기준으로 한 달에 약 4만 원에서 5만 원이야. 그리고 일주일에 2-3번 정도 자판기에 물건 채워줘야 해. 한 번에 30분 걸린다 치자. 한 달이면 6시간. 회사에서 배송기사 시급을 2만 원 준다 쳐도 12만 원. 한 달 운영비를 계산해봐. 전기세 5만 원, 인건비 12만 원, 총 17만 원. 1년이면 204만 원. 자판기 한 대가 한 달에 얼마나 팔까? 위치 좋으면 150만 원 정도 팔아. 원가가 60%니까 90만 원 빼면 60만 원 남지. 여기서 운영비 17만 원 빼면 순이익이 43만 원이야. 1년이면 516만 원. 초기 투자비 500만 원을 1년에 다 뽑는 거야. 2년 차부터는 1년에 516만 원씩 계속 들어와. 자, 봐봐. 편의점은 1년에 1억 5천만 원 팔아서 1,000만 원 남고 자판기는 1년에 1,800만 원 팔아서 516만 원 남아. 편의점이 더 많이 남는데? 계산을 다시 해봐.
편의점은 15평을 쓰잖아? 그 공간에 자판기를 몇 대나 놓을 수 있을까? 한 평에 자판기 한 대씩 놓는다 치자. 15대 들어가. 자판기 15대 순이익이 1년에 얼마야? 516만 원 곱하기 15. 7,740만 원이야. 편의점 1,000만 원대 자판기 7,740만 원. 자판기가 7배 넘게 남는 거지. 그리고 편의점은 매일매일 사장이 관리해야 해. 직원 관리하고 재고 관리하고 손님 컴플레인 처리하고. 자판기는 일주일에 2-3번 제품만 채워넣으면 끝이야. 지금 이런 생각 들지? 그래도 편의점이 더 다양한 물건 팔잖아. 자판기는 음료수밖에 못 파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자판기가 진화했다는 거야. 라면 자판기는 컵라면에 뜨거운 물까지 자동으로 부어줘. 3분 기다리면 먹을 수 있게. 햄버거 자판기는 냉동 패티를 자동으로 데워서 나와. 아이스크림 자판기는 하겐다츠가 딱 적당하게 녹은 상태로 나오고, 밥 자판기, 과일 자판기, 심지어 생선의 자판기도 있어. 왜 이렇게까지 발전했을까? 수요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편의점 대신 자판기를 쓰니까. 한국은 자판기에서 밥을 먹어? 이러잖아. 근데 이게 문화 차이가 아니라는 거야. 경제적 압박이 문화를 만드는 거지. 일본이 먼저 인건비 압박을 받았어. 30년 전부터. 그래서 자판기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한국은 이제 시작이야. 여기에 부동산이 끼어들어. 도쿄 땅값이 얼마나 미친지 알아? 작은 상가 평당 가격이 3억에서 5억이야. 주택가 골목 모퉁이 땅 한 평만 가지고 있어도 억대 자산이지. 근데 그 땅을 어떻게 써? 거기에 편의점을 지을 수도 없고 가게를 열 수도 없어. 그냥 빈 공간이야. 일본 땅 주인들이 뭘 했냐? 자판기 회사랑 계약을 해. 여기 자판기 놓으세요. 수익의 30% 주세요. 자판기 회사 입장에서는 좋지. 땅 살 필요 없이 자판기만 놓으면 되니까. 땅 주인도 좋아. 빈 공간에서 한 달에 15만 원씩 들어오니까. 그래서 일본 거리에 자판기가 그렇게 많은 거야. 이게 효율이거든. 한국도 지금 똑같이 가고 있어. 서울 땅값 계속 오르잖아? 작은 건물주들이 임대 안 나가면 뭐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들여놓고, 무인 카페 들여놓고. 왜? 사람 고용하는 것보다 싸니까. 근데 왜 일본 인건비가 이렇게 높을까? 일본 정규직 보호가 엄청 강해. 한 번 고용하면 해고가 거의 불가능해. 회사가 망해도 직원 먼저 자르면 안 돼.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 한 명 뽑는 게 평생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일본 회사들이 뭘 했냐? 정규직은 최소한으로만 뽑고 나머지는 계약직, 파견직으로 채워. 근데 그것도 비싸. 계약직도 보험 들어줘야 하고 퇴직금 적립해야 하거든. 그럼 남은 선택지가 뭐야? 무인화야. 편의점 대신 자판기, 식당 대신 회전 초밥 기계, 호텔 프론트 대신 자동 체크인 기계. 이게 일본이 30년 동안 걸어온 길이야. 한국은 지금 출발선에 서 있어. 5년 전만 해도 최저시급이 7,000원대였잖아. 지금은 10,000원 넘었어. 내년에는 12,000원 될 거고. 이 추세로 가면 10년 안에 15,000원 넘어. 그럼 어떻게 될까? 편의점 사장들이 계산하기 시작해. 직원 셋 고용하는 거랑 자판기 10대 놓는 거랑 뭐가 나아? 답은 이미 나와 있어. 일본이 증명했거든. 사람들이 또 놓치는 게 뭐냐면 무인화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야. 5년 전만 해도 한국 사람들 무인 가게 싫어했어. 사람이 있어야 믿음이 가지. 기계가 고장나면 어떡해? 뭔가 찝찝해. 지금은 무인 카페 가고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가고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잖아. 코로나가 결정타였어. 사람 접촉 줄이자고 무인 시스템 확 늘었거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익숙해진 거야. 이거 편한데? 지금 20대들은 키오스크가 더 편하다고 해. 직원한테 말 거는 게 오히려 불편하대. 이게 심리적 전환점이야. 한번 익숙해지면 돌아갈 수 없거든. 일본도 똑같았어. 처음엔 자판기에서 밥을 사 먹어? 했는데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해. 자판기 라면이 맛없으면 욕하지 자판기로 판다는 것 자체는 이상하게 안 봐.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면서 뭐가 일어나는지 알아? 임금이 안 올랐어. 90년대 일본 직장인 평균 연봉이랑 지금이랑 거의 똑같아. 오히려 조금 줄었지. 근데 물가는? 물가는 계속 올랐어. 전기세, 임대료, 재료비 다 올랐는데 월급은 그대로야. 그럼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비용 줄이기. 그리고 비용의 제일 큰 부분이 뭐야? 바로 인건비야. 그래서 일본 편의점들이 프랜차이즈 본사한테 난리를 쳤어. 이렇게는 못해. 인건비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나온 게 뭐냐? 무인 계산대야. 세븐일레븐, 로손, 패밀리마트 전부 무인 계산대 깔았어. 한국은 지금 그 초입에 있는 거야. 편의점 사장들 만나서 얘기해봤는데 다들 똑같은 말해. 인건비 때문에 못 버티겠다. 3년 전만 해도 알바 구하기 쉬웠는데 지금은 시급 13,000원 줘도 안 와. 15,000원 줘야 와. 그럼 어떻게 돼? 편의점이 문 닫아.
실제로 지난 3년간 한국에서 편의점 4,000개가 문 닫았어. 새로 생기는 것보다 망하는 게 더 많아.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냐? 무인 가게들이야. 내가 단언컨대 10년 안에 한국도 일본처럼 될 거야. 지금 20대 대학생들 알바 안 하잖아. 힘들어서, 시급 적어서. 그럼 편의점, 카페, 식당 사장들은 어떻게 해? 사람이 없는데. 선택지가 두 개야. 가게 접거나 무인화하거나. 대부분 무인화를 택할 거야. 왜냐면 그게 경제적으로 맞거든. 지금 한국에 무인 카페가 몇 개나 생겼는지 알아? 작년 한 해만 1,000개 넘게 생겼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편의점, 무인 빨래방. 이게 시작이야. 3년 후면 자판기 기술도 진화해 있을 거야. 일본처럼 밥 나오는 자판기, 햄버거 나오는 자판기, 한국에도 들어올 거고. 5년 후면 주택가마다 자판기 줄 서 있을 거야. 편의점보다 자판기가 더 많아질걸? 10년 후면 젊은 사람들이 옛날엔 편의점에 사람이 있었대 라고 신기해할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영업하려는 사람들, 특히 편의점이나 카페 같은 거 생각하는 사람들, 진지하게 계산해봐. 직원 고용하는 비용이랑 무인 시스템 도입 비용, 3년, 5년 후까지 내다보고 계산해. 10년 전 방식으로 가게 차리면 100% 망해. 인건비 감당 못해. 직장인들은 네가 하는 일이 기계로 대체 가능한가 생각해봐. 단순 반복 업무면 위험해. 편의점 계산원이 키오스크한테 밀렸듯이 네 일도 밀릴 수 있어. 근데 반대로 기회도 있어. 자판기 유지보수하는 사람, 무인 시스템 관리하는 사람, 이런 새로운 직업이 생기거든. 일본에서는 이미 거대한 산업이야. 투자자들은 무인 시스템 관련 주식 봐. 키오스크 만드는 회사, 자판기 관리 회사, 무인 결제 시스템 회사. 이게 앞으로 10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야. 자, 정리해보자. 일본의 자판기가 많은 이유는 문화가 아니라 경제야. 사람 고용하는 게 기계보다 비싸니까. 계산해보면 자판기가 7배 이상 남거든. 한국도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어. 최저시급 계속 오르고 구인난 심해지고 무인 시스템은 계속 싸지고 10년 안에 한국 거리도 일본처럼 자판기 천지가 될 거야.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건 네 판단이야. 근데 분명한 건 이미 시작됐다는 거야. 막을 수도 없어. 경제 논리니까. 너는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거야? 거부하면서 도태될 거야? 아니면 받아들이고 기회를 찾을 거야? 이게 내가 일본 거리에서 자판기 보면서 깨달은 거야.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줘.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안녕?